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코스피는 2,400대 갇혀 있고 코스닥은 2개월 반 만에 800선이 깨졌습니다. 자, 정부 정책이 저밸류 종목의 주가 부양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밸류 종목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투심이 좀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월 첫날부터 FOMC 이벤트가 있었고요. 2월 첫날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의 이슈들 꼼꼼하게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연준 신뢰와 검증의 순간이 다가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대답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선을 그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확인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또 경제 지표들 봐야 된다.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점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려울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앞서서 뉴스를 전해드렸습만또 미국의 뉴욕 지역은행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를 했던 뉴욕 커뮤니티 방코프가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네. 떨어졌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어닝을 발표하면서 순손실 전환했고 대손 상각금도 크게 지금 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배당금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KBW 지역 은행 지수라고 하죠. 6%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뉴욕 증시에 좀 악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뉴욕 증시보다 이제 국채 금리에 크게 이제 변동성을 자극시켰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은행 쪽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크게 소동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거는 이런 뉴욕 그 커뮤니티 은행의 변동성이 금리를 좀 끌어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QT를 시행하면서 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은행발 리스크를 좀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좀 내릴 수 있고, 더불어서 QT, 즉 자산 축소의 시기를 좀 명확하게 해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FOMC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대가 좀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금리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10년물도 많이 내려왔고 2년물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고용지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지역은행이 좀 적자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절대 레벨은 내려왔지만 장중 흐름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아직은 QT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빠른 시점은 아니더라고 이제 네. 단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이 뒤로 지연될 것이라는 부분은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도 상당히 있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시장 영향력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지금 일단은 크게 좀 급락이 나왔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AMD 같은 경우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4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상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상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신규 자금 자체가 유입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더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자금의 유입이 좀 부족한 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투심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코리아 패스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이제 FOMC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에도 나올 수 있겠다.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벤트까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FOMC 이슈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 AI주에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고 실적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부합하거나 오히려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인텔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10% 이상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AMD랑 구글이 지금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AMD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좀 랠리를 펼쳐왔었고 좀 조정, 차익 매물이 나올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AI 시장 자체가 지금 개화기이기도 하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지금 성장성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큰 산업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 위주로 빠지면서 특히나 AI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이 지금 800선 이탈을 하면서 네. 또 신용미수 또 반대매매 이슈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만약에 오늘 또 충격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반대매매 물량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의 기호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월이 뭐 이게 고점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이요? 보세요? 예, 예. II요? 시장이요? 뉴욕 시장, 뉴욕 증시 관련해서. 1월 고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뭐 그림을 2월이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노출되면 한 3, 4월 좀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작은 올라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폭이요. 그러니까 연준 자체가 그 왜 점도표를 주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5bp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갔었던 150, 뭐 120 이렇게까지 갔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좁혀지는 과정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100bp까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연준은 그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어떤 생산성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쪽은 또 AI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기대감, 시장에서는 왜 향후의 주도주가 주가 변동성 이전에 한번 나타났다가 주가가 좀 변동이 될 때, 즉 주가 지수, 종합 지수가 좀 변동 나올 때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저는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서는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향후 1, 2년을 내다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 3, 4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망을 하죠. 밸런시 높다고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가격이 좀 조정이 좀 이격이 좀 완화되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뭐 3, 4월쯤 되면 그래도 빠르게 보면 뭐 2,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월의 고점
까지 가더라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면 1월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하방이 가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주로 좀 이야기를 돌아와서 강하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요. 좀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좀 매수했다가 오히려 또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용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살짝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주의를 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가 AI 관련주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원전입니다. 네, 정부에서 원전은 살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어제 밝힌 부분인데요. 자, 원전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가장 핵심 정책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정부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기후 자체가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을 에너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기후예요. 특히 바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빠르게 신재 에너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원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을 좀 밀자.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원전 4기 구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에서 미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럴 때 특히나 이런 이슈나 정책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은 좀 네.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윤 대통령님 당선되기 전에 랠리가 나왔다가 지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수혜가 워낙 중요한 팩터인 재생에너지 쪽의 혜택을 원전 이외에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전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들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 다운되는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될까요? 지금 보면 사실 ESG 광풍이 불다가 좀 많이 잠잠해지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글로벌리 세계화가 이제 다시 되돌려지면서 비용이 높아져 있는 사이클에서 비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가할 수 있는 건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낮출 수 있는 투자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에 가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나비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향의 어떤 화석연료 퇴출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원전도 이제 그 화석 연료에서는 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조금 더 어떤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럽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원전이 없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원전 그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를 뭐 끌어온다든지 미국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분위기라면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워낙 그 정책 수혜주들이 하루 이틀 막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오늘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방향성만큼은 아마도 총선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sek터 쪽의 이슈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가지 이슈 꼼꼼하게 짚어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